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들이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고 또다시 위협을 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달 초부터도 계속 북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이제 기로에 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뜻에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 한때 4월 위기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동요한 적도 있었죠. 그건 4월에 북한의 중요한 정치 기념일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금년 초부터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계속해 나가는 징후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왔고 또 특히 미국, 중국 정상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그런 것들은 이제 이어왔는데 지금 4월에 김일성 105회 생일이 4월 15일이었는데 그날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했던 날인데 핵실험을 하지 않았죠. 대규모 열병은 했지만 또 그 다음 날 미사일을 쐈지만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가 언제냐? 그 D-Day가 바로 오늘 4월 25일 북한군 창군 85주년으로 기념하고 있는 오늘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수준이 어떤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중국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 건가요? 실제 이제 그렇게 선전은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역량을 봤을 때 물론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는 확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거든요. 대기권에 재진입을 한다든지 재진입한 이후에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유도를 해서 타격한다든지 그런 기술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은 모든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그다음에 괌에 있는 미군기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 역량도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추가 핵실험, 추가 미사일 발사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 보면은 지금 이런 한반도 상황 때문에 주변에서 주변 국가들이 지금 그 뭐랄까 군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가요? 주변 상황에서 지금 전략 무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동원돼 있는 상태인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주와의 연합 훈련을 하러 갔던 칼빈 스노가 한반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거꾸로 다시 한반도로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해역 쪽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어제 알려진 소식인데 미시간호라는 그런 순항 미사일 발사 핵 잠수함도 현재 우리 영해에서 대기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칼빈 스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핵 추진 항공모함 중에 하나이고요. 이 밖에 이제 보통 항공모함에는 70에서 80여 대의 전투기와 각종 이제 군용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미시간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시리아를 공습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한 150여 발 정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칼빈슨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무력 시위라면은 이 미시간호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7월에 미시간호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그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작전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모 못지않은 그런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됐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으로서 이런 전략 무기들이 주변에 배치되면 위협을 좀 느끼고 좀 자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전략 무기가 지금 배치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결국 이제 미국 아까 헬리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뭐 공격하거나 타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칼빈슨 함이라든지 미시건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도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위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슨 함을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매에 네. 한 번에 그냥 수장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우리는 미국의 위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걸 뭔가 내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조짐은 현재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추가 도발이 억제되고 있다면 그런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 또 미중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북한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요. 네. 미중 공조 이야기하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과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좀 북한에게 어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동안은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사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180도로 사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이제 중국도 자칫 북한 문제를 잘못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수단,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가동될 경우 중국에서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공조해서 다양한 지금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 또한 북한이 뼈 아플 수 있는 그런 원유 공급도 중단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북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는데 미중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특이할 점이라면 이제 뭐 중국 그리고 일본 또 이 한반도 주변국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 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단의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군사적인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중앙보고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은 지금 어쨌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중국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뭐랄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 쪽에 좀 형제 관계라는 관계에 대해서 좀 돈독해온 과정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180도 이렇게 돌변했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미국, 중국 정상 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세밀한 내용은 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4월 초에 6일, 7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뭐 별로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 그리고 뭐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고 공동 성명도 없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저 상견례에 그쳤을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그 압박과 또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나 전략의 변화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뭔가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변화인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김대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도 중요한 전략 자산이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를테면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늘 입만 열면 강조하는 신형 대국 관계. 이건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의 일정 지분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경제 부분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만약에 미국이 지정해버리면 네.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동안 중국이 별로 역할을 못했다. 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북한 핵 문제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 또 동맹국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중국이 역할을 안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네네. 카드를 꺼내서 네. 중국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 중국에 직접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얼만큼 어느 수준에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꿀 때까지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게 소탐 대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미중일은 이렇게 긴박하게 뭐 연쇄 전화회담도 하고 좀 뭔가 대북 공조를 좀 다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좀 배제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만 지금 소외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국무총리하고도 계속적으로 한미 간의 그런 또 긴밀한 공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만 봐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연합 체계가 또 지금도 정상적으로 매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유례 없는 정치적인 이런 격변기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매티스 장관이 첫 방문국으로 한국에 왔고 틸러슨 장관, 그다음에 부통령도 얼마 전에 다녀갔거든요. 미국 역대 정부가 뭐 한반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미동맹이 공고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의외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 코리아 패싱, 한국이 소외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거나 이건 뭐 미국이나 중국이 해야 할 일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 갖는다면 진짜 패싱될 수 있는데 소외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한미가 또 한일 또 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중 간에 조금 소원하지만 이 전국을 이어간다면 좀 돌파한다면 그것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일본 같이 해서 이제 대북 제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독일 메르켈 총리와도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대북 제재를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공조로 이루어지는 제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양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또 EU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특히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국가들은 북한과 남북한 동시 수교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독일은 특히 북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메르켈 총리가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한, 중, 일,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도 함께 특히 유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 미국 상원 의원들과 이제 비공개 브리핑을 갖게 됩니다. 역시나 뭐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런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북한이 거래 중인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은 이제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오늘 돌발 변수로 만약에 북한이 그야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 예를 들어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이제 손을 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 밖에 지금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항미사일 발사, 핵잠수함 같은 그런 전략 자산들이 전개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더 나가게 된다라면은 더 많은 전략 자산이 아마 한반도로 전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물론 미국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최후의 선택, 즉 이제 군사적 옵션도 하나의 마지막 카드로 이제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칼빈스호라든가 아니면은 미시간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무력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뭐 물론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할 수는 없지만은 일정 부분에 굉장히 뼈아픈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무력 과시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시킬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뭐 오늘이 고비라고는 하지만 오늘 날짜 지난다고 해서 그 돌발 변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북한의 어떤 마음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어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매번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면은 그때는 북한이 잠시 멈춰 있다가 예. 이후에 또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연달아 해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한 가지 정도의 전략 자산이 전개했는데 이번에는 두 종류가 전개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사실 이 동북아 지역에 그런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수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칼빈슨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주고 빠져나가면서 이후 또 로널드 레이건이 그 임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당 기간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이제 배치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뭐라 할까 좀 이렇게 과시하는 식의 북한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위협을 계속해 나갈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선택지를 찾아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선택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북한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국제사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정말 이 비핵화의 길을 걷는 것이 북한 정권이 생존하고 또 김정은이 젊잖아요. 네네. 젊기 때문에 정말 국제사회에서 또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정말 되고 싶다면 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열린 그런 지도자의 길을 선택을 하면 김정은도 좋고 북한 주민도 좋고 국제사회도 좋은 것인데 지금 김정은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핵을 가지고 그걸 시위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 뭔가 자기의 정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셈법이죠. 따라서 이 잘못된 셈법을 하루빨리 깨우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길이고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4월 25일 오늘 지났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할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자기들은 핵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에는 조금이라도 북한의 이런 고삐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정말 스스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이건 하면 죽는 거구나. 따라서 인권 요구를 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김정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을 또다시 억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맞물려 봤을 때 이게 또 어떤 어떤 협상의 수단으로 또 이용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런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아니면 국적자를 이렇게 억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제 북한과 대화를 나서기에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미국이 보기에도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만약 북한이 이제 도발을 자제한다라면은 이러한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뭐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벌써 지금 3명이 지금 안에 지금 억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한 번 억류되면 사실 트집 잡아서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럼요. 앞에 지금 억류됐던 두 사람의 미국인, 한국의 미국인들이죠. 네. 이분들은 뭐 10년씩, 15년씩 예. 교화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2일 날 구금된 이 토니 김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 접촉은 물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고 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한국인들, 이 미국 시민이죠. 미국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조치일 뿐이지 북한이 핵을 그대로 쥐고 이걸 가지고 뭔가 미국을 흔드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렇군요. 그동안 뭐 그런 방법을 여러 번 취했지만 사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 국가의 낙오만 더 찍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인데 네. 아마 그것이 곧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이런 것이 작용할 수 그 결정을 더 땡기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겠군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